금융시장 빅앤 핫 이슈. 단기간 기대 이상의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해진 유동성이 증시로 몰려 생긴 현상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종목과 업종의 상승이기보다는 선별적인 종목들의 괄목할 만한 상승세로 인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듯하다. 미중 분쟁의 새로운 국면, 가을 대선 등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다양한 이슈들은 코로나 전국과 함께 투자시장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본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해당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중 무역 분쟁, 중국 투자에 대한 의문. 과거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지적재산권, 환율 조작, 관세 관련된 내용이 주된 쟁점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미중 분쟁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정책과 구조의 문제가 양국의 화두가 되고 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양국의 분쟁에 따라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두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첫째, 과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아시아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쟁으로 국내를 비롯한 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도 상해지수를 포함한 중국 금융지표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중국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지 등이 의문일 수 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달 미중 분쟁에 대해 양국 모두 투트랙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분쟁으로 인해 중국 투자를 망설이거나 비중 조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한 달간 중국 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이 때문에 최근에 크고 작은 분쟁의 소식들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내린다면 현재 상황에서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불거진 미중 분쟁 이슈들을 살펴보며 해당 의견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홍콩 보안법 관련 미중 격돌. 중국과 미국의 분쟁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이로 인해 달러 패그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도 중국은 생각외로 담담하다. 중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테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귀환처로 홍콩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은 234개로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으로 회귀할 경우 그 대상을 홍콩 시장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알리바바 그룹을 포함해 3개의 기업은 홍콩 시장에 이미 상장을 마쳤고 22개 기업은 홍콩 시장 상장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기업 중 상당수는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홍콩 시장에 이러한 기업들이 상장하게 되면 홍콩 지수에 포함된 업종 분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좌측에 보이는 현재 홍콩 메인보드 상장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금융업이다. 당사가 과거 홍콩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금융업 비중이 높은 구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컸다. 하지만 향후 홍콩 시장으로 편입돼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업종을 보면 자율소비재와 IT 부분이 전체 85%가 넘는다. 결국 이들 기업이 홍콩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금융업종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고 미래 산업을 이끌 IT와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소비재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구조로 시장이 변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때문에 달러 패그제를 폐지하고 미국 내 중국 상장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더라도 중국은 홍콩을 글로벌 투자처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둘째, 홍콩의 달러 패그제 폐지로 인해 외화 유출과 이로 인한 외환 보유고 부족 현상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본토와 홍콩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는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그 양이 풍부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 본토의 외환 보유고는 3.11조 달러이며 홍콩은 4,400억 달러로 수년째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3대 금융시장으로 꼽히는 홍콩 내 달러와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미국에게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도 쉽사리 홍콩 금융시장을 압박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최근 미국이 압박하도록 꺼내놓은 홍콩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특별지위 박탈이 중국의 위협이 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미국 내 상장 기업의 홍콩 상장으로 견고한 투자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홍콩을 중심으로 한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일정 부분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과거와 같은 급등, 급락의 위험에 대해 중국 시장은 전형적인 개인 투자 시장으로 전체 시장 참여자의 90% 이상이 개인일 정도로 그 세가 막강하다. 이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과 변동성이 예상보다 큰 경우가 자주 있어왔다. 중국 증시의 독특한 특성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량이 과거와 다르게 크고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부채질했던 중국 정부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과열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전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당사의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은 홍콩 시장과 중국의 기술주 관련 업종에 국한된 사안으로 중국 본토 매수주에 대한 의견과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미국 대선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 미국 대선이 이제 100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에 의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접어들며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태도 변화는 금융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것이며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공약과 입장. 얼마 전 바이든 후보는 주주 자본주의 반대를 선언하며 월가를 긴장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으나 최근 펜실베니아 유세를 통해 밝힌 바이든 후보의 공약과 정책들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상당 부분 달라진 점이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던 바이든이 집권 후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점이다. 이는 경합주로 불리는 중요 지역 판벨트, 러스트벨트 등의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관련 태도에서도 외교, 안보, 무역 관련 정책 기조를 현 정부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건 역시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정책이자 월가의 두려움의 주요한 원인인 의료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 보인다. 메디케어 포올로 불리는 전국민 의료 서비스 도입에서 오바마케어의 확대와 강화로 방향이 선회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 밝혀진 바이든 후보의 정책 기조를 요약하면 혼란을 야기할 만큼의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에너지, 환경, 법인 규제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단의 표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예상되는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요약으로 에너지와 기후, 무역 등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펼친 극단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정책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이 주장하는 정책과 방향도 주목해야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 상원과 하원의 의석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는 의회 구조의 변화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단 표와 같이 대통령, 상원, 하원을 각각 어느 정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경제 섹터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표에 나온 상황 중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 대통령과 상원,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당장의 법인세를 비롯한 세율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환경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각종 규제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확실시된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대선 공약과 향후 당선인의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한 변화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변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된다. 그 중에서도 확실시되는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 있는 변화가 있다면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사의 사례로 본다면 과거 민주당의 메디케어 포올 주장이 제기되며 해당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 버니 샌더슨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될 당시 헬스케어 관련 섹터를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했으며 실제로 그 이후 헬스케어 관련 섹터는
오랜 시간 상승에 제약을 받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선 공약 뒤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우리가 미 대선을 통해 확인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사실 공약과 정책 그 이면에 있다. 다름 아닌 실업률과 경기 회복, 나아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정부의 고민이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코로나 이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실업률이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서도 말해주듯 실업률은 올라갈 때보다 회복 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계층이 상존하게 된다. 이러한 실업률 문제는 소득 분배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며 나아가서는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과거 이와 유사한 시기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고 최근 미국,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되는 뉴딜 정책 역시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대선을 전후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새로운 대책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물리적 구조물과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한 구경제시대와는 다르게 현대는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같은 무형 투자가 고용 효과와 성장 가능성에 있어 더욱 각광받는다는 점에서 기술 기업이 향후 수혜를 얻을 업종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표되는 이러한 무형 투자 집중형 정책에는 그린 뉴딜로 불리는 친환경 분야가 대부분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는 업종이 될 전망이며 테슬라가 주목받고 주가가 급등하는 건 역시 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인지를 점유하고 앞서가는 회사라는 점에서 이해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시 쏠림, 양극화 어디까지? 실물 경제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만 유독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단기 과열, 증시 쏠림 경계감과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시장 조정 예상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여러 소식들은 코로나로 인해 하락한 증시가 최근처럼 급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것은 회복을 넘어 버블이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조정을 겪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번 사태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침체가 아니라 재해와 같은 일시적 충격에 의한 것이기에 급하게 떨어진 시장이 급하게 반등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또한 실물 경제가 회복되기 이전에 금융시장이 먼저 선행하여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이 미래 상황을 앞서 반영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의 경기 수축 기간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있어 왔는데 지난 금융위기 때를 보아도 GDP 최저점이 도달하기에 앞서 주가지수는 이미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서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만 최근 주가 움직임은 주식시장 전체 종목과 영역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 선별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거의 회복과는 외형은 동일해도 내용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개별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시 과열, 종목 쏠림이 걱정의 본질이다. 앞서 언급한 증시 과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듯하다. 좌측에 보이는 RSI 지수는 시장의 과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통상 14일을 기준으로 70을 상회하면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최근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RSI 지수를 보면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실물 지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과열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을 보였지만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은 과열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S&P 500, 코스피 지수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증시가 단기 과열로 인해 상승했다는 의견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과열로 인한 시장 상승은 반드시 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과열이 아니라면 그 움직임은 상당 시간 지속되는 것을 경험해왔다. 과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일까? 최근의 증시 상승은 일부 종목의 두드러진 상승세로 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최근 일부 종목의 두드러진 상승세는 과거 위기의 시기가 있을 때마다 시장의 중심에 있던 주도주의 변화라는 동일한 모습을 통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뚜렷한 주도주의 변화가 눈에 띈다. 언택, IT, 기술주 기업으로 불리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두드러진 회복과 성장이 그러했으며 우리 시장으로 본다면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등이 코로나 사태로 새롭게 시총 상위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는 비단 우리와 미국 시장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코로나 이후 시가총액 순위의 변화는 일본, 캐나다, 영국과 독일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역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미래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술주, 버블에 대한 경고. 코로나 이전부터 앞서 언급한 기술 기업들의 가치에 대한 버블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기업 가치에 일정 부분 버블이 있다는 것은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늘 일정 부분 상존하는 일이다. 하지만 미래의 기대감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버블은 다시 가치로 증명되며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됨을 끊임없이 경험해왔다. 과거 차화정 시대라 불리던 주도주 상승의 시기와 BDI G7으로 불리는 최근 증시 주도주의 상승세를 비교해보면 현재의 상승세가 일정 시간 지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특별히 기술의 시대에서는 위기의 국면을 맞이할 때 오히려 기술이 전이되고 확산되는 가속도의 구간이 되어 왔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단표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던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위기라 불리는 구간을 만나게 되면 해당 기술이 일상에 적용되고 확산하는 기술 침투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있어왔다. 코로나 사태 역시 생활과 경제에 변화를 준 위기였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는 언택, IT, 바이오 등이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고 주목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여러 번 위기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현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도 이번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버블이라 판단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불과 몇 달 전과는 다르게 시장은 이제 과도한 상승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시장에 영향을 줄 다양한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예상되지만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은 상승을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과 섹터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목해야 한다. 종목 장세로 불리는 선별적인 일부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개별 종목 장세라기보다는 향후 시장을 이끌 산업과 그 주요 기업들, 즉 주도주라 불리는 종목들의 차별화된 상승으로 이를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가 침체를 가져왔지만 최근 상승은 그 침체로 인해서 강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아닌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도 오르고 있던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코로나로 인한 주가 하락의 실상은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라기보다 성장하는 기술 기업들의 수익 안정성과 성장성을 증명하게 된 계기가 아닐지 생각해 볼 시기다.